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자리 상황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분배 지표도 악화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삶의 질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 경제 여건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대내외 도전 과제와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재정 운영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2019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9.7% 증가한 470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 증가를 감안하여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 지출이 확대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세수 여건으로 인해 내년도 재정 수지와 국가 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18에서 2022년 국가재정 운영 계획상으로도 재정의 중장기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규모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저희가 보다 더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지 등 지출의 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재정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첫째, 일자리 창출, 둘째, 혁신 성장을 통한 경제 활력의 제고, 셋째, 소득 분배 개선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넷째,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집중하였습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2조 원보다 22% 늘린 23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18만 8천 명 지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23만 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추경에 포함되었던 사업들을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신중년을 대상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신설하고 전직 및 재취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61만 개, 여성 친화적 일자리 13만 6천 개, 장애인 직접 일자리 2만 개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 서비스 일자리는 수요가 많은 보건복지 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 개 늘어난 9만 4천 개 창출을 지원하고 국가직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2만 1,000명 충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예산에는 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노인, 여성,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도와주는 간접적인 지원도 상당 부분 포함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둘째, 혁신 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미래 목걸이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12개 예산의 분야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인 14.3%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에 올해 예산보다 4배 늘린 6,5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 펀드에 2,500억 원을 출자하고 문화, 체육시설 등 복합 편의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등 청년 친화적 산업단지를 13개소 조성하겠습니다. 23개 노후산업단지 내에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휴폐업 공장을 매입하여 창업, 중소기업용 임대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데이터, AI, 수소경제 등 3대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과
혁신인재 2만 명 양성에 1조 5천억 원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 공장, 핀테크 등 8대 핵심 선도 분야에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R&D 예산은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초과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조 4천억 원의 R&D 예산을 기초연구, 중소기업 R&D 중심으로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가속화시키겠습니다. 셋째, 저소득층 지원을 통해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 계획을 앞당기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발달 장애인, 보호 종료 아동, 노숙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신설하여 계층 이동 사다리를 만드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 복지 부문 예산 규모를 162조 2천억 원으로 올해 예산 규모인 144조 6천억 원보다 17조 6천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영세 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구축과 함께 1인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90일에서 240일이던 것을 120일에서 270일로 늘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설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고용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 10대 지역 밀착형 생활 SOC에 8조 7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는 국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분야 등에 관련된 지역 단위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를 확충 개선하는 것으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서관,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주민의 편의를 높이는 시설들을 대폭 늘리고 도시재생, 어촌 뉴딜 등을 통해 구도심과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또한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복지시설과 저소득층 주택, 다중이용시설을 개선하고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친환경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환경의 질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위험 요인 중 가장 큰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된 예산을 올해보다 2조 6천억 원 늘린 17조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보육 중심 투자에서 일생활 균형, 출산 돌봄 부담 경감 등 균형 있는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신혼부부형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신혼 희망타운 15,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에게는 3개월간 월 50만 원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및 사용 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자주 국방과 철저한 안보 태세 유지를 위한 재정 투자 규모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그 결과 국방비 규모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8.2% 수준으로 올려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살 예방, 교통 안전, 산업재해 예방 등 국민 생활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것이 그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과거 어느 해보다도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지출 구조조정은 당초 계획인 10조 9천억 원보다 1조 5천억 원을 추가로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민이 내주신 세금을 보다 우선순위 높은 지출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에도 보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국민들께서 제안하신 또 예산 국민 참여단의 평가와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서 결정된 총 39개 사업 835억 원의 국민 참여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경제는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그러나 과거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단단히 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 왔듯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정, 금융, 세제, 규제 혁신 등 모든 정책 수단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잠재 성장률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2019년도 예산안은 재정이 보다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의지를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